르노 그랑 클레오스 가솔린 2리터 터보 엔진의 4륜 구동 모델 시승하고 있습니다. 4박 5일간 지금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고속도로 주행 연비 중심으로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보니까 또 도심 주행 연비 안 다루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도심 주행 연비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릭 컴퓨터는 리셋을 하고요. 시승 차량은 르노 코리아의 시승 차량으로 운영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갓 6,000km를 넘어선 차량입니다. 타이어 공기압은 현재 35에 맞춰뒀는데요. 르노 그랑 클레오스가 조금 부드러운 쪽이냐 단단한 쪽이냐 그러면 단단한 쪽에 서스펜션 세팅이 되어 있고요. 하체도 그렇고, 그리고 20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기압은 보통 37, 8 정도 넣는데 제가 35, 34 정도로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액티브 드라이브 어시스트에 자동 차로 변경 보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살짝 눌러주면 되는데요. 그거를 눌러준 다음에 65km 이상이거든요. 시속 65km 이상에서 작동을 하고요. 네, 지금 초록색으로 들어왔을 때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지금 초록색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살짝 방향지 시등을 내려주면 이렇게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 메뉴에 차선 변경으로 주의해서 운전해야 된다고 뜨면은 액티브 드라이브 어시스트에서 자동 차로 변경 보조 기능이 작동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거를 막 방향지 시등을 끝까지 탁 밀어두면 이건 작동을 안 해요. 그리고 시속 65km 언더에서도 작동을 안 하고 65km 이상에서 핸들을 잡고 방향지 시등을 살짝, 그리고 핸들을 잡고 있어야지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조금 섬세하게 작동이 되기는 하는데 꽤 정교하게 차로 변경을 해주기 때문에 사용하면은 편리합니다. 따로 편집은 안 할 거고요. 신호에 걸렸을 때 그 부분만 끊어서 붙이는 그런 형태로 컨텐츠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안쪽에 보시면 그 주황색 경고등이 보여서 저게 또 거슬린다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이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살짝 차선 가까이 가거나 비껴나가거나 하면은 진동도 울리면서 이렇게 움직여요, 핸들이.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끄고 연비 테스트를 하니까 꼭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현재 주행 거리는 1km 1분 정도 주행 시간은 지났고요. 평균 속도는 49, 연비는 리터당 15.6km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죠. 계속 제가 설명은 하진 않을 거고요. 중간에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ASMR 식으로 콘텐츠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2km고요. 평균 연비는 리터당 12.7km입니다. 이 도심주행 연비는 제가 주로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들을 많이 다루는데, 가솔린 4륜 모델이 얼마나 이 연비가 안 좋은지 듣자니까 4km, 5km 나온다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극악의 연비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서 4륜은 꼭 선택하고 싶은데, 가솔린 2.0 4륜은 선택하고 싶은데 좀 이렇게 멈칫거리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심주행만 100% 했을 때의 실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평상시의 교통 흐름보다는 조금 좋은 편이죠. 그거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3km, 연비는 리터당 14km, 주행시간은 3분, 평균 속도는 57km입니다. 가만히 신호대기만 하고 있어도 이 평균 연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섰을 때는 14km 였는데 현재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아이들링 상태이기만 한데 평균 연비가
12.6km, 리터당 12.6km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평균 속도도 뭐 같이 당연히 떨어지고 있겠죠. 직렬 4기통 가솔린 2리터 터보 엔진이고요. 211마력의 토크가 33.2kgm/m고 8단 자동 기어가 매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이신에서 만든 미션이라서 미션에 대한 내구성이라든가 반응 같은 것들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내구성 부분은 지금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오너분들의 이 실제 주행해본 뭐 한 8, 9만 킬로 이상, 거의 10만 킬로에 가까이 주행을 하신 분들이, 아유 이게 지금 신호위반 하시면 곤란한데 예, 8, 9만 킬로 이상 타신 분들이 좀 있을 때 주변에 평을 들어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임드된 그 제조사에서 만들었다라는 거는 분명히 전달드리고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코스가 도심 주행이긴 한데요, 평지가 아닙니다. 보시면 이렇게 언덕도 있고 오르막 내리막이 좀 있는 그런 구간을 주행을 해볼 거고요. 최소 10km 이상 주행을 해보고 실연비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3.4km, 3.5km고요. 연비는 리터당 10.9km입니다. 공인연비가 복합 기준으로 9.8km고요. 도심에서는 8.5, 고속도로에서는 11.9km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고속도로 주행연비는 13에서 14 정도 나왔고요. 도심 주행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주행거리는 3.8km, 주행시간 6분, 평균 속도는 37km, 연비는 11.1km입니다. 지금 또 신호대기에서 좀 아이들링 상태로 있었더니 평균 연비가 리터당 10.3km까지 내려오네요. 이륜, 4륜 가솔린 터보 기준으로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2륜 이렇게 세 가지 모두 다 시승을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도는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가솔린 4륜이고요. 아마 주변에서 추천해달라고 해도 이 차는 추천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기본 옵션 하위 트림으로 4륜 모델을 선택할 수가 없고 에스프리 알핀의 4륜을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해놔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이 르노 그랑클래스 시승할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썬루프, 어떤 분들이 뭐 그런 댓글 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운전하면서 하늘 얼마나 쳐다보고 썬루프 얼마나 쓴다고, 얼마나 연다고 그걸 뭐 단점으로 지적을 하냐, 이렇게 댓글 주시는 분도 계신데 죄송합니다만은 개인 그 취향이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썬루프는 무조건 열고 다니거든요. 완전히 오픈하지 않고 틸팅 시켜서 실내에 좀 답답함을 좀 상쇄시키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차량을 타면 무조건 썬루프는 틸팅 상태로, 제 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썬루프를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4.3km, 주행시간은 9분이고요. 평균 시속은 28km, 연비는 리터당 10.1km입니다. 아이들링 시에도 그렇게까지 거친 느낌은 안 들고요. 미션의 반응은 일반 미션인데 좀 빠릿빠릿한 느낌이 나름 있어요. 그래서 답답하다라는 느낌은 크게 받지 못했고, 마력보다는 토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30이 넘어서죠. 그래서 실제 주행을 할 때 힘이 부족하다, 힘이 아쉬운 느낌들은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륜 시스템도 보그 오너라고 해서 굉장히 좀 유명한 브랜드, 역시 그 네임드죠. 브랜드에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신뢰도라든가 또 내구성이나 반응 같은 것들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4.8km, 주행시간은 10분, 평균 연비는 리터당 9.9km, 10km로 지금 변환이 됐습니다.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8.5km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 교통 흐름이 좋지 않아야지 되는데, 현재는 휴일에 제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보다는 교통 흐름이 상당히 좋긴 합니다. 경사로 저속 주행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오프로드를 포함해서 주행 모드는 총 6가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컴포트 모드랑 에코 모드도 어떤 차량들은 이게 컴포트인지 에코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데, 확실히 에코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조금 답답한 느낌?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는 답답한 느낌이 있어서 아, 이게 에코 모드구나 하는 거를 운전자가 이렇게 체감할 수 있게 잘 세팅을 해 줬고요. 스포츠 모드에서 다이나믹한 느낌도 제법 괜찮습니다. 와인딩 로드에서 속도를 높였을 때 버텨주는 그 느낌도 참 좋았는데요. 다른 것보다 이 그립 컨트롤이 제가 생각했던 한계치보다는 조금 높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5.3km, 평균 속도는 25km고요. 연비는 리터당 9.1km입니다. 저소음 폼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고속에서 주행을 할 때도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것들이나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이 제법 제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승 차량에는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 있거든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정숙한 실내를 유지해 주고 있고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5.8km, 주행시간은 14분 지났고요. 평균 속도는 24km, 연비는 리터당 9.1km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제가 컴포트 모드로 그냥 디폴트 상태에서 주행을 했고, 지금은 에코 모드로 전환을 시켜줬습니다. 뭐 AI 모드로만 다녀도 되기는 하는데 모드도 조금 바꿔가면서 주행을 한번 해볼게요. 주로 제가 쓸 모드는 컴포트, 그리고 에코, 나머지 하나는 AI 모드, 이렇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에코 모드로 주행하고 있고요. 도심에서도 이 액티브 드라이브 어시스트 한번 써봐 달라고 하는데 크게 뭐 사용할 때 불편한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하는 것까지 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은 제가 정차시키는 게 아니고 액티브 드라이브 어시스트가 정차를 시켜줍니다. 조금 의아했던 부분은 앞차와의 거리를 저는 지금 3단계로 제일 멀게 이렇게 띄워놨는데,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 그 간격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도심에서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할 때는 바짝 붙더라고요. 지금처럼요. 현재 주행거리는 6.7km, 주행시간은 16분 지나가고 있고요. 평균 속도 25, 연비는 리터당 9.4km입니다. 앞차가 출발했을 때는 스위치, 여기에서 이 속도 업다운 시키는 걸 조정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가속 페달을 살짝 밟아줘야 됩니다. 요즘에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들이 워낙 잘 나오고요. 반자율 주행에 필요한 조향 보조 같은 경우도 잘 나오기 때문에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도 크게 뭐 불편함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저 산타페 차량처럼 뭐 이렇게 붙다가 떨어지시거나 갑자기 확 껴들거나 막 이런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그럴 때를 대비하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촬영할 때는 이 도심 주행에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지금 한번 써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7.9km, 주행시간은 18분이고요. 평균 속도는 26km고 평균 연비는 리터당 9.6km입니다. 이제 조금 평상시랑 비슷하죠. 가다서다 반복이 많이 되고 있고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도심 주행 연비는 10km 이상 주행을 해보고 나서 어느 정도 연비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호대기 하면서 계속 아이들링 상태로 있어 보니까 연비가 이제 8km대로 떨어졌습니다. 리터당 8.9km가 표시가 되고 있고요. 총 주행거리는 8.1km, 주행시간은 22분 지나고 있고요. 평균 속도는 22km입니다. 이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도 생각보다 승차감이 괜찮았어요. 다만 장거리를 좀 타보고 장시간 차량을 유지해 보니까 한 5일 정도 시승을 해보니까 느꼈던 점이 2, 3일 시승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좀 단단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제가 특히나 이 고속도로인데 노면이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시멘트 포장, 그리고 좀 노후가 돼 있는 구간을 지날 때면은
좀 단단한 느낌보다는 약간 튄다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들도 간헐적으로 받기는 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8.4km, 주행시간 22분이고요. 평균 속도는 22km, 연비는 리터당 8.7km입니다. 아마 모드를 그냥 AI 모드 놓고 다니시면은 편안하게 타시면서 연비나 뭐 스포츠 모드나 컴포트 모드 이렇게 모두 신경 안 쓰고 본인의 운전 스타일에 맞춰주니까 차량이 이렇게 세팅이 되니까 그 모드 많이 사용하시라고 추천을 좀 드려보고요. 저는 평상시에도 운전이 좀 약간 느긋하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타더라도 제 차 타더라도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비보다는 무조건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지금 컨텐츠는 평상시에 제 운전 스타일이고요. 여기서 달리면은 또 연비가 당연히 떨어지지만 그럼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평상시 제 운전 스타일에서 될 수 있으면은 이 뭐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9.1km고요. 주행시간은 24분 지났고 평균 속도는 23km고 연비는 리터당 8.9km입니다.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비가 8.7이었나요? 8.8, 8.7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8.5죠. 8.5인데 제가 타면은 거의 9km 이상은 나왔던 것 같아요. 10km도 나오거든요. 제 평상시 운전 스타일이면.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름 흐름을 좀 더 맞춰서 주변하고 어우러지게 운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9.4km, 주행시간은 24분 지나고 있고요. 평균 속도는 23km, 연비는 리터당 9.1km입니다. 그리고 핸드보타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르노 그랑클로스가 핸드보타가 많은 차량은 절대 아니고요. 안정감이 좋은 편입니다. 다만 이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이 있어서 제가 지금 그걸 다 껐거든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렇게 주황색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걸 켜놓으면 조금만 가면 얘가 이렇게 움찔움찔하면서 그걸 잡아요. 또 그걸 잡으니까 그게 거슬려 가지고 제가 이렇게 힘을 주면은 화면으로 저도 이제 촬영을 하고 봤더니 계속 보타가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영상에. 근데 실제 운행을 해보면 지금 이거거든요. 그렇게까지 뭐 보타가 있거나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긴 한데 이 워셔액 동작을 해 보면은 한 반의 반 박자 늦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분사식으로 돼 있어서 고르게 쫙 뿌려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 효율 측면이나 와이퍼가 움직여서 닦일 때는 참 좋았는데 이 딱 당기면 바로 안 나오고 한 반의 반 박자 좀 늦어서 요거 그 다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체크 밸브라고 이제 경쟁사죠. 타 브랜드의 순정 부품으로 나오는 그 조그마한 부품이 하나 있는데 그거 간단하게 본닛 열고 이 워셔액 라인에다가 그것만 껴주면은 바로 요 반의 반 박자 늦지 않고 바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쏠쏠한 다이 아이템으로 추천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체크 밸브요. 현재 주행거리는 10.5km, 주행시간은 27분 지나고 있고요. 평균 속도는 23km, 연비는 리터당 8.9km입니다. 그 유턴 할 때 이 차선을 좀 많이 차지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나오는 덩치 큰 SUV들, 고급 SUV들 중에서 후륜 조향이 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는데 그 차량이 이 차량보다 좁은 공간에서 선회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차량의 크기라든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막 거슬려 가지고 이 회전 반경이 넓어서 그걸 단점으로 지적하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덧걸 보다 보니까는 또 이 뒤에서 트렁크 쪽에서 뭐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동호회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떠냐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들리시나요? 네, 전혀 안 들리죠. 제가 5일간 시승하면서 뒤쪽에서 이 트렁크 쪽에서 찌그덕거리는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연비 리뷰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총 주행거리는 11.3km고요 주행시간은 28분, 평균 속도는 24km였습니다 제가 테스트한 평균 연비는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요 리터당 9.2km가 나왔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